안녕하세요. 대구부동산 스터디입니다. 6월 22일 1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머프루지오 충격적인 가격 하락. 이거 실화인가요? 뒤에서 가격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부동산 정책, 빚 좋은 개살구. 예, 앞 제목들만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완화적인 정책, 부동산 친화적인 정책을 내놓은 부분. 그런 의향도 보이지만 정말 알맹이는 별로 없네. 거친 번들어해 보였는데 별로 없네. 이런 느낌이었어요. 뒤에 한번 주말에 한번 좀 깊이 있게는 다뤄보고 오늘 간단한 내용만 살펴보겠습니다. 자, 조정 대상 지역 해제, 집은 마음대로 팔 수 있게, 사고 팔 수 있게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 우선의 목표는 이 매도를 희망하는 것 같습니다. 매도 물량이 계속 쌓여가고 있습니다. 자, 분상제 제대로 건드려 보지도 못했죠. 네, 변중만 눌리고 제대로 건드려 보지도 못했다. 뉴스 중에서 요 한 부분만 가져와 봤는데요. 일시적 2주택자는 이사 등으로 새 주택을 취득하고 2년 내 기존 주택을 팔면 1주택자로 간주된다. 2년 내로 팔아야 된다. 2년 내로. 요 2년, 요거 3년을 해주면, 기존처럼 3년을 해주면 정말 좋은데, 이 2년하고 3년하고 요 차이는 거의 하늘과 차이, 땅 차이. 네, 2년으로 임대를 놓고 팔기에는 좀 매끄러운 기간은 아니다. 모든 게 완벽하게 좀 착착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이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 있다. 전세도 제때 맞춰서 빠져야 되고 월세도 제때 맞춰서 빠져야 되는데 이 임대 시장이 일단 물량이 많은 상태에서 집을 한 반년 정도 한 3, 4개월 놀려놨다가 세입자를 구했다. 그 상태에서 매도를 한다. 이런 것들이 쉽지 않거든요. 3년이면 아주 수월할 텐데 좀 시간들이 굉장히 좀 빼곡하게 일정들이 빼곡하게 잡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 좀 중요했어요. 상속주택, 공시가격, 수도권은 6억 원, 비수도권은 3억 원. 여러분들은 대구가 수도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비수도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비수도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공시가격, 비수도권, 3억 이하 주택, 소유자, 소유 지분이 40% 이하인 경우, 이거나, 3억 원 이하이거나, 40% 이하이거나, 이런 경우에 주택 보유수나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주택수에서 제외한다. 요까지 딱 보는 순간, 다음 투자처는 대구다. 이거 엄청나게, 이 지방광역시들 엄청나게 살아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이에 뒷부분에 보시면은요, 1주택자가 수도권과 특별시, 광역시 외 지역에서, 대구 빠진다는 말이잖아요. 대구 빠져요. 일반 광역시 지역 빠져요. 근데, 군 지역 제외. 달성군에는 호재다. 이 달성군에는 호재가 될 수 있다. 좀 황당하지 않나요? 이분이 국토부 장관은 국토부 장관이 아니고 재경부 장관 어느 출신인가요? 어디 달성군 아닌가요? 달성군. 군도 군 나름일 텐데 달성군 지역. 향후 장관 자리를 내려오더라도 정치적인 고향에서는 아주 환대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책들이 다 이런 식이에요. 앞에는 굉장히 화려하게 시작해요. 근데 뒤에 조건들이 생각보다 까다롭게 붙어요. 그래서 시장의 평가는 어제 제가 부동산 게시판에 계속 들락날락하면서 봤는데 시장의 평가는 그렇게 좀 대단한 정책이 아니다. 아직까지는 아니다. 규제지역 해제까지 일단 한번 지켜보자.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매도 물량, 임대 물량 보시겠습니다. 매도 물량 가파르게 늘어났어요. 짝대기 길이 만만치 않습니다. 32,584건 물량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요 흐름 당분간은 규제 지역이 해제된다든지 어땠을 때 이 매도 물량이 늘어나는지 아닌지 요 흐름 당분간은 좀 주의 있게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전세 물량 가파르게 증가했습니다. 근래 보이지 않는 가파른 증가세 8,680건. 이대로 가면은 8,900건, 제가 한 2달 전 예측치, 거의 2달 전 예측치와 거의 숫자가 맞아 떨어질까요? 어쨌든 증가하는 추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월세 물량 이외의 증가처가 제일 가파릅니다. 4,152건, 전체 임대 물량도 그 전보다 컴퓨터, 휴대폰으로 보시면 잘 안 보이지 싶은데, 컴퓨터로 혹시라도 보시게 된다면 이 짝대기의 크기가 갈수록 뭔가 좀 커지는 느낌이다. 이런 걸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아파트 거래량 30건 거래 중에서 신고가는 3건, 신고가 비율은 10% 정도 되고요. 5월의 거래량 1008건, 5월의 거래량이 4월의 거래량을 살짝 뛰어넘을 듯, 하지만 6월의 거래량은 지금
좀 많이 좀 적은 모습이에요. 지난달 22일과 비교해 봤을 때 예전 한 달 전 영상 한번 돌려보신다면 그때보다 수가 더 적은 것 같습니다. 자, 요거 코롱 하늘 채수 2005년식 54평형. 자, 이 와중에 신고가, 신고가. 이 가격 흐름 한번 살펴보시면은 2017년 5월 달에 한 6억 5천 하던 것이 지금 한 5년 세월이 흐르는 동안 가격이 거의 2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야, 대단합니다. 파신 분, 사신 분 모두 축하드립니다. 오늘의 주제 중에 하나, 버머 센트럴 프로지오. 요거, 19년에 입주를 했다, 20년, 21년, 일단 2년은 채웠다. 야, 이거 비과세로 딱 털고 나가도 이거 얼마인가요? 분양가 얼마인가요? 요 가격에 팔아도 니는 먹을 게 많겠지만, 43층이에요, 이것도 무려. 과거 18층이 13억 6천이었거든요. 무려 43층을 4억 6천이나 낮은 가격 9억에 매도를 했다. 요거 찾아보니까 중개거래였어요. 직거래는 아니었어요. 중개거래였어요. 야, 니는 팔고 가면 남는 게 있겠지만 남은 사람들은 어떡하라고. 좀 이 가격이 좀 아프게 다가옵니다. 혹시 만약에 주변 아파트가 9억에서 이 13억 6천으로 껑충 뛰어서 거래가 되었다고 하면은 인근 부동산이 다 영향을 받아요. 다 같이 가격이 다 올라갑니다. 하루아침에 매물 다 걷어들이고 가격이 다 올라갑니다. 하지만 매도자의 입장에서는 버틸 때까지 더 버티기 때문에 생각보다 나도 9억에 사러 가야지 하고 인근 부동산을 방문해 보시면 이런 물건 구하기는 쉽지는 않죠. 미리 준비를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성효성 해링턴 플레이스, 얘도 니도 팔고 가면 그만이지만 남은 사람들은 어쩌려고. 거의 30% 가까운 하락들. 얘도 30% 이상 넘는 하락이죠. 한 35%. 조금 근래에 들어서 이거 좀 충격적이네. 저 달서구 지역 어디였던가요? 협성유포레였던가요? 걔도 한 35% 정도 하락하는 거래가 있었잖아요. 그 지난주에 제가 방송할 때 충격적이 됐는데 그 이전에 충격적이네요 했을 때는 가격이 30% 정도 마지노선에서 신고가 기준, 가장 최고가 기준으로 30% 하락이 가장 충격적이네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좀 바뀌어야 될 것 같네요. 또 요 지난주에 이어서 올해까지 이거 좀 충격적이네요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35% 하락까지 등장했다. 요렇게 그냥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10% 정도 하락한 것, 침산 1차 푸르지오 한 15% 정도 하락한 것도 눈에 띄고요. 나머지 월성 3점 그린코아 에듀파크 5억 400, 3층이긴 합니다만은 월성 3점 요를 팔면 얼마 남습니까? 남은 1300세대잖아요. 1300세대 정도 되는 아파트에서 니 한 명 사고 팔고 가고 나면은 니는 팔고 가서 일단 위기는 모면했겠지만 남은 사람들의 이 1300 가구는 또 우리 아파트 가격이 이거밖에 안 돼. 이런 생각을 좀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하락하는 거래 보이고 월배 2차 아이파크 요건 74제곱미터라서 좀 건너뛸게요. 이것도 그래도 한 20% 정도 하락했는 게 보고요. 인근 지역들도 가격이 같이 떨어지는 모습. 외곽 지역에 나름 좀 외곽 지역에 있는 각산 푸르지오 1단지는 2억 9,500까지 가격이 내려온 모습 보이고, 나머지 가격 큰 변화 보이는 것은 송현 우방하이츠 24평형 이것도 거의 한 30% 가까운 하락이 눈에 띄네요. 그 다음 가격 갑자기 이게 거래 건수가 이게 오늘 30건밖에 안 돼요. 계속 거래량이 많지 않은 날들의 연속이다 보니까 오늘 신고되었던 건수를 다 보여드리다 보니까 가격 이 낮은 부분도 10%씩 떨어지는 걸 보이지만 이거 자산 규모가 내 자산 규모가 한 1억 5천 정도 되는데 1,500만 원이 하락했다. 좀 받아들이는 아픔은 고가격대 아파트 여러 채 투자해서 쑥쑥 빠지는 이런 경우만큼이나 아프게 다가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신고가 3건 중에서 아까 거의 한 10억에 육박하는 신고가도 있지만 1, 2천만 원 오르는 요런 것들이 생각보다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건당 거래대금 2억 8천, 200, 300 이런 수준까지 연초 대비 한 1,000만 원 정도 떨어져 있는 모습이고요. 6월의 거래량 많지 않은 모양새로 가고 있습니다. 3억 미만 거래 비중은 앞으로 더 늘어나지 않을까요? 네, 달성 군지역의 3억 미만 아파트 주택수 포함 안 시켜? 이거 대구에 만약에 이 달성군 지역이 일부 지역이 조정대상 지역 묶여있고 안 묶여있는 지역이 있잖아요. 만약 대구의 조정대상 지역이 그건 어제 기사를 보니까 풀어버릴 것 같아요. 이거 풀어버리면 정말 나중에 뭘로 이 부동산 분위기를 띄울 건지 좀 저는 의구심이 들어요.
차라리 지금 안 풀고 지금 좀 뼈 아프더라도 조금 더 조정을 거치고 나서 이따가 풀면은 그거 풀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다시 가격이 급반등할 요인이 있는데 어설프게 풀어버리면은 가치의 시름시름 알타가 가는 수가 있습니다. 달성군 지역 일부 지역 걱정도 되었지만 야 정책 나온 거 보니까 그래도 좀 숨통은 트여주네 요런 느낌. 6억 이상 거래량 많지 않은 모양으로 5월에 그래도 끝이 날 것 같고요. 한 4%, 5% 정도 수준 근근히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분양권 4건 중에 신고가는 없었습니다. 분양권 앞자리를 보시면 다 5자, 다 5자. 이거 조금 아프지 싶어요. 대구역 오페라 W 요거는 그나마 5자, 이 심리적인 이 저항선이 항상 있어요. 이 가격은 지켜줘야지 하는 것들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 그 다음 아파트들도 같이 영향을 받더라는 거죠. 우리 월성동이 그나마 거래가 조금 있어서 살펴보면은 이 가격은 지켜줬어야지 했는 가격이 무너지는 순간 그 이후에는 더 크게 무너지는 현상들 그런 것들을 봤을 거예요. 두류 센트레벨 더시티 야 74제곱미터가 왜 이렇게 비싸?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얘 분양가 장난 아니었어요. 시청을 호재로 있고 엄청난 상승을 했었는데 막상 또 이렇게 되니 시간이 지나니까 그때 이 초반에 이 뜨거웠던 열기에 비해서는 좀 많이 식어가는 느낌이네요. 전세 거래량 이게 많지가 않아요. 이것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2년 안에 기존 집을 처분해야 되는 조건, 이 2년을 채우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럼 또 갭 투자도 들어와서 그 집들 또 사줘야 되고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지금 갭이 크잖아요. 갭이 크다. 어제 또 보니까 생활안정자금 대출 2억까지 봐준다. 이런 부분이 생겨서 그나마 전세입자들 여기 갭 차이가 2억 거의 2억에 가까이 나는 것들 물건들만 동그라미 쳐볼게요. 1억이 아니고 2억입니다. 2억 가까이 차이 나는 물건 동그라미 쳐봐도 요 정도 수준으로 나오는데요. 이런 물건들 몇 건 넣으려면 2억이라는 생활안정자금 대출 괜찮다. 상생 임대인 제도가 이 대구에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이게? 지금 대구의 입장에서는 전혀 맞지 않잖아요. 그럼 이 애들도 핀셋으로 해당하는 지역 신축 아파트 몇 년 이내 신축 아파트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헬리오시티라든지 이런 애들 핀셋으로 딱 해버리면은 나머지 괜찮을 텐데 근데 이 상생 임대인 제도로 해서 비과세 해줄게. 근데 또 뒤에 또 말이 또 붙어요. 최종적으로 걔가 1주택이 되었다면 그 아이 팔 때 해준다는 말이에요. 내가 한 채를 살고 있고 한 채를 사가지고 걔를 임대를 내가 아주 착하게 임대를 돌리더라도 걔를 팔고 싶어도 내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라면 그 임대를 돌렸던 물건을 처분하더라도 그 비과세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뒤에 말들이 많아요. 화끈하게 풀어준 게 안 보인다 이런 느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수성로 코오롱 하늘채 한 거의 억 단위로 전부 다 하락하고 있어서 월성 푸르지오 3억 초반까지도 거래 내려와 있는데 추후 더 떨어질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보여져요. 수성 대시양 리버뷰 3억 초반까지 신축 아파트잖아요. 중동에 입주하는 신축 아파트 3억 2천까지 떨어지고요. 동대구역 더샵 센터시티 이것도 가격 많이 하락한 거래도 보였는데 전세 가격 3억 정도에 형성되고 있고 대구역 센트럴자 2017년식인데요. 좀 오래되긴 했지만 한 5년 정도 지난 준신축인데 최고 4억 7천까지 갔던 전세 가격이 3억까지 주변하고 거의 시세가 거의 맞아떨어지는 그런 느낌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 월성 월드 메르디안 3억까지 3억 요것도 이제 심리적인 저항선이 누군가 하나 무너뜨리기 시작하면 같이 계속 무너진 거. 인근의 월성 협성유포에도 3억. 월상 3전 그린코 에드파크도 3억. 요 근래 들어서 한 달 전쯤에는 3억 한 2천 정도 거래가 있었어요. 그러던 것이 사람들이 막 전세가가 회복 안에 했을 때는 평균적인 느낌은 3억 5천 혹은 3억 7천, 3억 8천까지 이런 거래들이 많았어요. 그 또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니까 금리가 오르고 또 다음에 오를 걸 여러 가지들을 감안하니까 야 이게 3억. 사람들이 차라리 월세를 찾지 전세를 찾는 현상이 조금 더 둔화되고 있다. 그나마 좀 돈이 많고 여유가 있어서 월세라도 놓을 수 있는 형편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위기가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갈 수 있겠지만 갭 투자를 했다든지 다주택인데 내가 보증금을 돌려줄 여건이 되지 않는다든지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분들은 위기에서는 힘든 사람이 더 힘들다. 가진 사람은 안 힘들다. 그런 것들을 더욱더 절감하게 해주는 그런 수치들인 것 같습니다. 자, 월성 3전 그린코어 에드파크 요건 뭔가 사연이 있는 것 같아요. 전세가가 2억 5천 밖에 안 해요. 이 정도 전세가면 매력있다. 매력있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월성 3전 그린코어 에드파크 84제곱미터가 2억 5천. 매력있어 보여. 근데 또 선순위에 근저당이 있다든지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요즘 시장 분위기로 봐서는 아닐 수도 있겠다. 그냥 대출 없는 물건일 수도 있겠다. 이런 느낌도 듭니다. 사람들은 월세를 더 선호할 수밖에 없다. 나중에 갈아탈 때 갈아타더라도 전세로 들어가 있으면 발이 묶여서 갈아타기가 수월치 않다. 평균 전세 가격 조금 많이 들어 올리는 듯한 느낌이었으나 다시 조금씩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가격이 다시 조금 내려오는 듯한 모습. 전세 거래량 비수기로 접어드는 시기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싼 전세를 더 많이 찾는다. 그 싼 전세가 예전처럼 그냥 싼 전세가 아니고 똑같은 물건인데 싼 전세를 찾는다. 4억 이상 거래량 5월달까지는 선방했지만 금리가 오르면 오를수록 조금 더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전세가율이 지금 체감 전세가율은 70%는 무너진 지 한참 된 것 같아요. 대구의 전세가율. 기존에 이런 위기가 오기 전에 아파트 가격은 조정받기 전에는 한 70, 한 3, 4%? 70, 한 3, 4% 정도의 전세가를 유지했었는데, 요 근래 들어서 전세가율이, 한 5억 정도. 신규 분양권 거래된 아파트들 한 5억 정도 하면요. 전세가가 3억 정도 하는 걸로 봐서는 전세가율이 한 60%까지 수준까지 뚝 떨어졌다. 근데 한국 부동산은 사이트에 들어가서 검색을 해보면은 우리가 체감하는 이런 전세가율 데이터를 볼 수 없고 거의 70% 이상대로 아직까지 찍히는 그런 데이터가 나타날 것 같아요. 예, 별로 뭐 신뢰할 만하진 않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놓고 보면은 흐름이 이러했구나 정도 파악하는 용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월세 거래량이 월등히 더 늘어나는 모습. 근데 이 월세 중에서도 좀 여러 가지로 구분되죠. 뭐 반전세라고 불리는 준전세. 그 다음에 준월세, 해서 여러 가지로 또 분류가 되던데, 이 중에서, 또 이렇게 늘어나는 것 중에서 또 상당수가, 준전세라는 부분이 있는 것도 감안해 본다면은, 어쨌든 월세가 더 선호받고 있는 것은 요 분위기를 통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월세 가격. 전년 말과 비교했을 때 조금은 조정받았지만 크게는 변동 없는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네, 보증금도 전년 대비 조금 낮아진 모습. 아직까지 월세 시장은 조금 위축되긴 했어요. 누군가가 게시판에서 월세가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금리가 오르면서 월세가 오른다. 금리가 오르면서 전세가가 조정을 받고 전세가가 조정을 받으면서 월세가가 조정을 받는 것이 지금까지 관찰할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임대 거래량 예년보다는 조금 많은 수준이지만 거래량 비수기로 간다는 부분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합니다.